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희망보건위크도 어느덧 4일째를 맞이했네요. 자, 그래도 우리 시장 다시 힘을 내주면서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에도 빨간불이 반짝 켜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주유소 2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을 마감했고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역시 시장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 투심도 회복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에는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와 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시장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지만큼은 계속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 계좌는 어떻게 소생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저희 주유소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자, 고민 더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주유소에 훌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도 함께 남겨주시면 중점적으로 상담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 어떤 분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될지 지금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낸 우리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 전 상한가 부장의 그 포스가 남다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은 이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잘해주다가 못해주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만 네.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쵸, 우리 코스피 그쵸. 코스닥 지수가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고 뭔가 장 막판에 뭔가 후두두둑 무너지기만 하다가 오늘 장 막판에 힘있게 올라주니까 그동안 분명히 못했는데 분명히 못해주는 게 맞는데 오늘 하루 잘해줘가지고 정말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견뎌야 될 때다. 지수가 나중에 부채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가 터져서 더 빠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은 제가 7월 2주차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우리 지수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거 맞는데 우하향이 기록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 우하향의 상단까지 840에서 코스닥 기준 880 수준까지 좀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때 개별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월요일 이후에 지수가 급격하게 좀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와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요일도 강하게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수요일 잠깐 조정을 있었지만 잘 버텨주었고 오늘도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잘 올라와줘서 너무나 좀 고마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 6종목 중에서 제가 2종목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113번째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노랑톡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안겨드렸는데 연말까지 200종목 상한가 잡아드리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관심 종목들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노랑톡 함께 하셔서 상한가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은 신규 확진자가 제가 어제도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랑스에서 일간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좀 비상 사태가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이어서 코로나 확진됐는데 감기도 뭐 걸렸는데 다음에 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도 확진됐는데 감염됐는데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유럽에서 많이 발생이 돼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슈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방역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마철에 그런 뭐 물에 쓸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의 매개체가 이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홍수, 비 이런 걸로 다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8월 달 중순 정도 돼서 신규 확진자 다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지금 10,000명대에서 2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에 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사회적으로는 악재지만 코로나 빨리 끝나고 바이러스 없어져야 되는 게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지만 자, 우리 증시에서는 과거에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 정말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지금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의 동력으로 이 공포감, 8월 달 다시 확진자 20만 명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제가 노랑톡에서 시황 다 잡아드렸는데 자 리비안이 새벽 시간 10% 넘게 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미국의 이제 전기 트럭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런 전기 트럭 만드는 업체가 1분기 판매량보다 이제 출하량이 4배가 증가했다. 2분기에는 자, 즉 4월부터 6월까지는 1월부터 3월 달 팔았던 자동차 전기 트럭의 4배 이상의 출하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리비안이 10%가 올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작년에 리비안이 상장한다.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는데 그 리비안 전기 트럭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슈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들이 한번 우리 시장에서 붐업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장전에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 리비안이 폭등함에 따라 시세 분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산업홀딩스라든가 이런 이제 리비안과 관련된 이제 뭔가 2차전지 그런 부품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주의 깊게 보자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오늘 두 종목 상한가 안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민경철 파트너였는데요. 자, 파트너님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희망 보건 위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저희 머니트렌드에서도 머니 종목 공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때도 좋은 종목들 많이 주실 거죠? 네, 일단 그때 이제 저희 PD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저격해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네. 여기 빵빠레를 또 터트려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빵빠레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정정의 멘트를 하자면 자,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은 우리산업홀딩스가 아니라 신진 SM과 삼영엠텍 종목이었다라고 부연 설명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좀 바라보기만 하셨던 분들 좀 부러우실 거예요.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상한가도 한번 잡아보시고 시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함께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 상담 들어온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종목 고민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균형 감각님께서 삼성전자 9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나 큽니다. 50% 갖고 계신데 자, 삼성전자 오늘 흐름도 보죠. 자, 오늘 사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3.19%라는 꽤나 큰 상승폭 가져간 삼성전자였습니다. 58,2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9층이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균형감각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 남겨주시면서 주식 초보자이기 때문에 꼭 찍어주셔야 이해가 된다라고 또 남겨주셨으니까 민경철 파트너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자, 지금 처음이라서 1년 넘게 속 타고 있는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95,000원에 50% 갖고 계신 우리 균형감각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량주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는 그냥 시총 1위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주도권을 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를 차지하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앞으로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필수 요소예요. 그냥 모든 자사산업혁명, 뭐 자율주행이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메타버스든 뭐 혹은 뭐 그 이상의 무언가의 그런 기술들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인간의 몸통과 같습니다. 육체와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대만의 TSMC를 탐내고 있고 대만을 침공해서 이 TSMC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져가서 반도체의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생산의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이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중국의 반대편에 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견제해 나가고 있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얘기가 좀 새는데 어찌됐건 이제 반도체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누가 더 강대국으로 살아남느냐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자, 중국이 대만의 TSMC를 흡수해서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은 반도체의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삼성전자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와 TSMC와 중국과 북한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런 외교적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찌됐건 이제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제 뭐 DRAM 가격이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뭐 하락한다 이런 악재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질 것이고요. 내후년보다 3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저는 견해를 확실하게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다.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 잘 나왔다라는 거 대한민국 주식 투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사야 수익 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될까요? 우리 우량주. 올라갈 때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10만 전자 갑니다. 12만 전자 갑니다. 그런 달콤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남들이 삼성전자 3만 원 갑니다. 삼성전자 무너집니다. 박살납니다. 공포스러워서 물량을 던질 때 그 과매도 구간에서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에서 정말 저도 무서웠고요. 뭐 앵커님은 무서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울 만큼의 공포스러웠던 날이 바로 2020년도 3월 달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건가? 이렇게 대한민국 망하는 건가? 전쟁 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호도도 무너졌을 때가 바로 삼성전자의 매수하기 좋은 적기였고요. 그 이후에 자, 우리 과매수라고 합니다. 주가가 4만 원에서 9만 6천 원까지 자, 100%가 넘게 올라가서 자, 우리 RSI 보조 지표가 과하게 매도됐는가, 과하게 매수됐는가를 판가름 하는 보조 지표인데요. 자, 물론 보조 지표가 100%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원의 가격은 자, 매수하기 좋은 저가인가 아니면 자, 매도하기 좋은 고가인가를 봤을 때 매도하기 좋은 고가의 영역대에 우리 시청자분이 추격 매수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어떤 증권사건, 어떤 경제방송이건 삼성전자 다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10만 전자 간다, 지금이라도 따라가라 이런 얘기만 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고가의 그런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고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자, 우리 54,000원에서 96,000원까지 단기간에 한 80%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구간을 10만 불짜리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52,000원과 54,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중바닥을 다지게 되는 구간을 저는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받을지 조정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3중바닥을 다진다? 그러면 여기는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삼성전자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1분할, 2분할, 3분할 저가 매수 진행해서 길게 보시면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좀 크신 분들이 삼성전자 담으시면 안정감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의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냐를 봤을 때 자, 과하게 빠져서 우리 2년 전에 저가 수준까지 조정받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자, 2년 전보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제자리로 왔다라는 거는 기업 가치와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9만 원에 지금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기다리시거나 시간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자,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청산 기회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네, 매달 적금 들듯이 우리 5만 2천 원, 5만 4천 원 손절 잡고 지금의 구간 5만 8천 원 부근 밑으로 조정 때마다 계속 평단가를 관리해 가시면서 낮춰 가시면 앞으로 네, 뭐 단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 2025년 혹은 뭐 2026년 혹은 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뭐 우리 증시가 반등하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제 자산 긴축에 대한 부분 언젠가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멈춰야 된다.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 다시 낮춰야 된다. 안 그러면 경제 망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이 멈춰지고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고 아니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대규모 정책들, 반도체 대규모 투자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다시 증시가 이제는 안 좋지만 경기 침체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점까지 좀 길게 조금 네, 우리 시장의 흐름과 좀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좀 긴 관점으로 2025년도 정도 수준까지 홀딩하시거나 그 과정의 평단가를 낮춰서 중간에 빠져나오시거나 하는 쪽으로 대응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고가에 몰리셨기 때문에 일단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025년도까지 네, 그냥 끝까지 버텨내시거나 아니면 5만 8천 원 밑으로는 평단가를 낮추셔서 네, 1차 목표가 뭐 7만 2천 원에서 7만 9천 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으로 네,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점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길게 보면 좋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자, 2중 바닥, 3중 바닥이 나온다면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죠. 5만 8천 원 아래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고요. 호흡을 다소 길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자, 우리 균형 감각님의 고민 만나봤고요. 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NF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7만 7천 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자, LNF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1.51% 하락이 나왔고요. 20만 8,3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LNF 최근의 흐름이 좀 들쑥날쑥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세 보여줬던 LNF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꽤나 크신데. 네네. 일단 최고가의 이제 추격 매수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멀티플이 높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저는 반영이 이미 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코로나19 폭락장에서 12,000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 2,000% 가까이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중천정 구간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거는 자, 정말 여기 지지 구간 잘 지지해주고 다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오면은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희망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 2,000%가 올라갈 만큼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밑으로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실적 좋아지게 될 거라는 부분 이미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멀티플을 50으로 적용할 것인가, 40으로 적용할 것인가, 30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카카오가 폭등한 고점에서 무너졌듯이 네이버가 폭등한 고점에서 무너졌듯이 그런 IT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이런 수급들이 빠지게 되면은 아니면 양극재 관련된 수급들이 빠지면서 그 수급이 삼성전자나 IT, 반도체 부품이나 아니면 다른 테마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가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이미 2000% 폭등한 고점에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 안 하기만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LNF 기업에 우리가 일봉상의 차트를 살펴보시면 자, 고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즉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 추세의 하단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자, 18만 원과 19만 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요. 여기 18만 원, 19만 원 이탈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거는 사고니까 그 사고 났을 때 비중 조절, 손절로 대응하시고 다시 2000%가 올라간 종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바닥에서 과매도 싸게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서 길게 롱 포지션 잡고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시세를 누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대선의 정치 테마주들 전부 다 이제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과거 남북경협주들 중에서도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 많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 바닥에서 잘 잡아서 행운이 터지면 내 자산이 몇 배, 몇십 배 증식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수익 나봤자 5%, 10%인데 손실 나면 밑으로 반토막 이상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저는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18만 원, 19만 원 지지선 대응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오면 본전 매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27만 원대에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매수가가 역시 너무 높습니다. 일단 18만 원, 19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줄 때마다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 선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손절까지도 각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LNF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바로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네.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화요일날 라온피플을 비중을 너무 많이 100%로 해서 네. 매수했는데 오늘까지 음봉이 2개가 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또 내일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좀 불안해서 네, 라온피플 매수를 하셨고 100%의 비중인 건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네. 어떻게 되실까요? 14,600원요. 네, 1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자,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라온피플 네. 비중을 100%를 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사실은 14,850원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떨어져서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해서 100이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라온피플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요즘에 무상증자하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7월 20일이 기준이 1대1로 무상증자라서 네. 좀 올라갈까 싶어서 했는데 기대만큼 오늘 막 올라주질 떨어지니까. 않아서. 예,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본전이라도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성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죠.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혹시 그 무상증자 이야기를 공시를 보고 직접 분석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 카더라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아, 요즘에 네. 무상증자니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네. 날짜도 좀 있고 해서, 네. 주봉상으로 볼 때는 좀 네. 저가이기는 한데, 네.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좀 이렇게 약간 일봉으로 볼 때는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여기에서 잘못하면 꺾어지면 밑으로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네.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네.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해가지고 네, 일단은 기준가 네. 지지선이 어딘가 싶어가지고 네네. 일단 지지선도 다 잡아드리고 궁금한 거 다 예. 해결해드릴 테니까 네, 예. 궁금한 거 계속 실시간으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자, 예. 먼저 리온피플 주식회사의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던 시점은 6월 22일 아침 9시 35분이었습니다. 근데 예. 우리 시청자님은 이때 공시를 보고 사신 게 아니라 이미 맞아요. 무상증자로 주가가 펌핑이 돼서 올라가고 난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무상증자 공시를 보고 예측을 해서 요즘에 트렌드가 무상증자 뜨면 걸리락일에 막 폭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걸리락일에 폭등할 것처럼 해놓고 그때부터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냥 사장님, 대표이사님, 뭐 대주주님 무상증자 찍으시죠 해놓고 뭐 이제 주식시장의 큰 손들과 뭐 이런 뭐 운동 선수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경이로운 연속적인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이 최근 폭락장에서 굉장히 트렌드하게 나타났던 급등 패턴입니다. 근데 만약에 무상증자 공시를 내가 매수의 그런 포인트로 우리 시청자분이 삼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자 6월 22일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시가 언제 나왔기 때문이죠? 6월 22일 아침에 장중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6월 22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6월 22일의 차트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자, 6월 21일까지의 주가가 11,400원이고요. 6월 22일 우리 수요일 날 이 무상증자 떴던 날에 이제 시가가 11,700원 그리고 고가가 14,700원.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자, 현재 구간 이렇게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공시를 봤을 때 좀 있었고 그리고 공시 뜨기 전날에 이제 강세 전환하더니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막 부양되는 시점에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의 구간에서 무상증자 이제 일정을 활용한 매매 전략은 첫 번째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 보유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근거는 7월 20일에 이제 무슨 기준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봤는데,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0일이기 때문에 7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라온피플의 주주들에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무상으로 발행해서 증자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주주가 아니라 언제 주주한테 나눠주죠? 7월 20일 기준으로 주주이기 때문에 7월 20일 기준으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7월 19일 시초가 이후의 물량을 매도해야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즉 나중에 공시가 뜰 거예요. 7월 19일에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러면서 공시가 뜰 건데 자, 7월 19일 아침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요. 자, 이 주식이 2배로 늘어나고 시가총액은 동일한데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주가가 반토막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주면요. 이 나머지 100주가 우리 상장일 언제죠? 8월 10일에 이제 이 100주가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7월 19일 시초가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7월 19일까지 이 무상증자 공시를 보고 내가 이걸 일정을 활용해서 시세를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하시면 저는 7월 19일 시초가까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동되면 이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은 8월 10일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그럼 남은 시가총액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 우리 원래 총 주식수가 100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50%에 해당되는 물량은 이때 상장이 되고 기존 물량의 50%만 유통이 되니까 굉장히 주식의 덩치가 가벼워지게 돼요. 조금의 그런 거래량만으로도 조금의 그런 매수세만으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고 우리가 착시 효과가 생겨서 주가가 시청자님 주식이 두 배로 많아지면 주가가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안 되시죠? 그러면 제가 단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이 100개가 있으면 100만 원이죠, 시청자님. 예. 근데 이제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2배가 되면은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 돼야 되면은 주식수가 몇 개가 돼야 되죠? 200개요. 네, 그죠. 200개. 네, 200개. 그러면은 주가가 10,000원짜리가 이제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네, 우리 주가가 2분의 1이 되고 주식수는 2배가 늘어나게 되니까 주식수는 2배로 늘어나고 주가는 권리락일에 그 전날 종가의 절반 가격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10,000원짜리였던 주식이 5,000원으로 출발하니까 굉장히 착시 효과로 싸 보이는 효과. 원래 어제까지 10,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좀 가격적으로 싸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이 잠기게 되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조금만 좀 잘 이제 뭐 그런 전략 뭐 그런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하기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뭐 일련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뭐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네, 정말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좀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가지고 계시는 물량은 7월 19일 시초가 이후에 물량을 매도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 무상증자 공시를 보고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무상증자를 이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7월 19일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상증자를 받게 되신다면 이제 8월 10일에 신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영웅문 기준으로 네, 우리 주식 주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기타 주문 그리고 이제 여기 권리 있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 이제 클릭하시면 0306 클릭하시면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입고되기 이틀 전에 주식을 먼저 빠르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겨있는 50%에 해당되는 물량이 8월 10일에 상장되는데 그 오버행 이슈가 발생되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무상증자 받게 되는 물량은 이틀 전 방금 말씀드렸던 권리 있고 예정 주식 이틀 전 시초가로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 좀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네, 13,000원, 12,000원 지지선 잡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7월 19일 시초가의 상황 보고 만약에 상한가 가는 것 같다 하면 들고 가고 만약에 이제 13,000원, 12,000원 혹은 네, 우리 7월 19일까지 이 우상향 추세가 지속됐을 때 시청자님 평단가를 위협한다 하면 그때 수급 보고 네, 주가 이제 분석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19일에 우리 실시간으로 좀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뭐 가능하시다면 노랑톡 입장하셔서 7월 19일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네 문의 주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좀 수급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주식이 3만 원에서 주가가 빠질 때 이 거래량이 없이 빠졌는데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대금과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대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상증자 공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면 1차적으로는 7월 19일까지 보유를 해야 7월 19일 아침 이후에 매도를 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능한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증자 받게 되는 물량 8월 10일에 매도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때 주식을 받기 때문에 매도세가 굉장히 그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8월 8일 월요일에 네, 우리 권리 있고 예정 주식 통해서 네, 매도하는 전략 좀 취해 가시면 네, 좀 크게 무리 없이 네, 비중 100%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청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자, 어떤 예.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대주전자재료요. 네, 대주전자재료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만 원에 20%예요.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자, 지금 예. 대주전자재료가 64,800원이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이 앞으로 왜 될까 싶어가지고 네. 얼마만큼 오를까. 안 그러면 또 장이 나빠가지고 내릴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네,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 달 좀 넘었는가 뭐 한 달 되는 거 잘 모르겠어. 한 달 갔다 왔다 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내려오는 추세여서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셨나 봐요.
예, 맞아요. 네, 대주전자재료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예. 뭐 지금 뭐 평단가가 이제 7만 원 정도가 되셔서 예,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구간에서는 일단 뭐 매수하신 지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가인 줄 알고 공략했는데 조금 더 바닥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예. 자, 53,000원과 그리고 55,000원 그리고 61,000원 구간 밑으로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터지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한계를 보였던 구간, 계속해서 우리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55,0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 2020년도 8월 달 고점, 9월 달 고점, 2021년도 1월 달의 고점, 그리고 2021년도에 4월 달, 그리고 6월 달의 고점을 자, 이제 계속 이제 저항 구간이었는데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자, 이 55,000원을 지지해주면서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네, 이렇게 올라가는 기염을 보이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저항이었으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자, 55,000원을 뚫어낸 시점부터는 이 55,000원이 자,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 구간, 단기 저항 구간이었던 자, 61,000원 구간이 과거에는 여기 박스권의 저항이었으나 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강하게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론적으로는 대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 이때 강하게 주식을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세를 지금 다 반납한 저점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시청자분이 공략하신 구간이 나름대로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 상대적으로 네, 큰 관점에서의 좀 저점 영역대, 1년 동안의 저점 영역대 잘 베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우리 조금 길게 더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저점인데 자, 이렇게 보면 저점이었는데 더 크게 보면은 이 저점이 8,600원까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 55,000원과 61,000원 구간 자, 여기 구간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과거의 주요한 지지 구간을 자, 이탈한다라는 거는 그 밑으로의 하방이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더 크게 자, 하락 1파, 2파, 3파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61,000원 구간 그리고 5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네,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1년선의 구간 네, 85,000원 수준까지 네, 반등 시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우하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우하향을 기록하다가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은 자, 이 차트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데 자, 저점 찍고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저점 찍고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 즉 85,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거기서 정리하고 다시 네, 빠졌을 때 추세 하단에서 재공략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바닥이거나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대주전자재료의 차트를 보시면 자, 거래량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량으로 직전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뚫어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 시세를 노려보기 적절한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자, 보시면 자, 거래량이 없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 자, 상대적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가격 조정 중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간 조정 저점 61,000원과 55,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 다지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여기서 반등하시면 첫 번째 평단가, 두 번째 85,000원까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겨내시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이 6커브 구간의 반등 구간에서 첫 번째 평단, 두 번째 85,000원 분할 매도 대응하겠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등하지 않고 61,000원과 55,000원을 이탈한다면 그거는 교통사고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지지선을 이탈하는 거니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중 조절과 손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이렇게 대주 전자재료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시청자님 기술적으로 저점일 때 잘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건데, 자, 이제는 61,000원 그리고 55,000원 지지 여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85,000원까지도 올라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신택이고요. 네. 예, 43,000원에 20%요. 네, 심택의 고민이시고 43,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자, 지금 심택이 37,900원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빨리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맞추는 게 좋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고, 자,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를 잡아야 가장 적은 손실로 청산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희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일단 우리 심택 종목 우리 시청자님이 왜 매수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2차 전지고요. 네. 예, 그 2차 전지 그 기판 중에서도 네.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네. 좋다고 예,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심택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쇄회로 기판,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PCB 이런 부품들이 주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이제 반도체용 인쇄회로 기판, 이런 네. 것도 2차 전지라기보다는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용 그런 뭔가 부품들, 인쇄회로 기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다라기보다는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용 인쇄 회로기판을 만든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사업의 그런 개요가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회사의 매출 100%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인쇄 회로기판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뀌어가면은 다 뭐죠? 센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탑재되니까 그 반도체가 원래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부품주였는데 이 PCB, 인쇄회로기판 전부 다 옛날에 부각됐었던 종목이거든요. 부각됐었던 사업 아이템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VR 기기, XR 기기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 인쇄회로 기판 과거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인쇄회로 기판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이미 중국 시장에서 이거 인쇄회로 기판 기술 다 따라잡았는데 좀 하향 산업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 시장으로 그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했듯이 이번에도 스마트카 시장이 오게 되면 그게 또 시장이 폭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출액이 작년 1분기 기준으로 2,8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4천억 정도가 기록했고 이 실적은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공략하거나 아니면 거래대금 터지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시점에 잘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전략은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건 이 초기 혹은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뚫어내는 구간에 공략하지 못한 점이 조금은 막차를 탔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 우상향 추세가 이제 꺾일지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은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시청자님이 눈으로 봤을 때 거래량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의 거래량이 가장 많아 보이시나요?
여기 작년 우리 11월 달에 이 거래량 보이시나요, 시청자님? 네. 네, 이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과거에 전고점이었던 구간을 돈을 써서, 돈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써서 이 가격을, 이 한계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 가격이 얼마죠, 시청자님? 보이시나요? 33,000원 가격이거든요. 아, 33,000원요? 이 33,000원 가격 위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봤을 때, 자,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거 왜 올렸지? 하는데 차트를 크게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이 33,000원 구간을 뚫어낸 이유는, 자, 58,000원까지 올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돌파 구간이 우리가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좀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자, 이 구간을 이탈시킨다라는 거는 이때 샀던 큰 손들이 이 가격 33,000원을 자, 지지해주는 이유는 여기를 방어해야 이때 매수했었던 단가보다 주가가 빠지지 않는, 즉 손실 구간으로 전환되지 않는 구간이 33,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지지해줘야 정상인데, 자, 여기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특정 주체의 평단가가 33,000원보다는 낮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시가가 33,000원, 고가가 37,000원이니까 이때 대량으로 주가를 초기에 들어올린 사람들이 33,000원과 37,000원의 주식을 이렇게 막 많이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손실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을 지지해줘야 될까요? 33,000원과 37,000원을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33,000원, 37,000원 구간의 지지 구간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좀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가가 지금 43,000원 정도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평단가 4만 원 정도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 33,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37,000원 밑으로 평단가 관리하셔가지고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4만 원에서 다시 시청자님 평단가 44,000원 구간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남은 일부 수익분만,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우상향 추세 우리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 추세 상단, 자, 5만 원까지 내가 오면 전량 매도하겠다가 아니라, 자, 우리 수익권 왔을 때 5% 10% 수익 왔을 때 비중 정리하고 남은 수익분으로만 49,00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택에 대한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민경철 파트너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열성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어제도 상한가를 한 종목 우리 잡아드렸고요. 오늘도 상한가 6종목 중에 제가 2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114번째 그리고 200번째 상한가 계속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노랑통 함께 하셔서 같이 상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0종목, 113번째 종목까지 상한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200종목 목표로 열심히 상한가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과 행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에 장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열정도 함께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경철 파트너를 보면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까지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말까지 200개의 상한가를 잡아보겠다라는 큰 목표를 갖고 계신 만큼 그 목표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런 시장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유소 3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수익과 가치를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